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명절마다 가족끼리 특별하게 먹는 요리가 있나요? 저희 시댁에서는 설 명절에는 꼭 직접 만든 만두를 먹는데요. 주변에 말하면 다들 어떻게 직접 만두를 빚어서 만드냐며 고생이라고 하지만 저는 1년 중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편이랍니다. 시모와 남편, 저 이렇게 도란도란 앉아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설 명절이 정말 행복하거든요. 결혼을 하고 늘 행복하던 설 명절이 딱 한 번 최악이었던 날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때 얘기를 한번 꺼내 보려고요. 사실 남편은 홀 시모 아래서 자란 아들이었어요. 다른 형제 없이 남편을 키웠는데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홀시모의 외동아들이면 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모는 쿨하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오히려 제가 시댁을 찾아갈 정도로 시모는 절 너무 편하게 대해주셨죠.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어머님이랑 저녁 같이 먹으려고요. 저번에 갔던 곰탕집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또 가긴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포장해서 왔어요. 남편 오늘 야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오늘 오붓하게 같이 저녁 식사해요. 낮에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집에 잠깐 들렀었는데 안 계시던데. 요즘 저보다 훨씬 바쁘신 것 같아요. 아이고, 뭘 또 이렇게 사왔어? 바쁠 텐데 여기까지 오지 말고 집에서 푹 쉬지 그랬어. 나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는 낮에 친구들도 많이 만나러 다니고 밥도 잘 먹고 다니고 있어. 일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신경 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니. 괜히 오지 말라니까. 상철이가 요즘 많이 바쁘니? 밖에서 술 마시고 그러는 건 아니지? 걔가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꼭 얘기를 해줘. 에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랑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안 오면 저한테 전화도 잘 안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저한테 전화 많이 하셔도 돼요. 항상 저 생각해 주시느라고 저야 늘 감사하죠. 저 결혼할 때도 제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셨잖아요. 솔직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결정하는 거 다 믿어주시고 따라주셔서 감사해요. 어린애들도 아니고 어른인데 알아서 잘하겠지. 무엇보다 나는 우리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잘할 거라고 믿고 있어서 그런 거야. 나는 더도 덜도 말고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준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 우리 상철이한테는 어릴 적부터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그렇지만 우리 며느리는 상철이한테 항상 기쁨을 주는 사람이니 내가 더 믿을 수 있는 거야. 사실 시모는 시부와 이혼을 한 거였어요. 남편이 아주 어릴 때 이혼을 했는데 그 위로 형이 있었고 시부는 형만 데리고 간 거였어요.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던 시모는 어린 남편을 등에 업고선 안 한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고생을 해가며 키운 아들이었기에 더욱 애틋하게 생각하셨겠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더 쿨하게 대해주셨고 전 그게 저를 위한 배려라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남편은 시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도 어릴 적에 엄마가 이혼을 하셔서 잘 기억에는 안 나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다면 아버지가 형만 데리고 놀러 갔던 기억이 있어. 그날 내가 아버지한테 나도 데리고 가달라고 울며불며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던 것 같거든? 근데 아버지가 싸늘한 눈으로 안 된다고 하고선 날 뿌리치고 가더라고. 그 옆에 형이 웃으면서 날 쳐다보는데 그때 그 얼굴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 거 보면 참 상처가 깊구나 싶어. 그런 일이 있었어?
지금도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이 날 정도면 정말 상처 많이 받았나 보다. 어머님이 항상 당신한테 미안해 하시더라고. 저번에도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어릴 적부터 많이 상처를 줬다고 하셨어.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어머님은 당신한테 매번 애정을 가득 주시는 것 같거든. 아마 당신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미안하신가 봐. 맞아. 내가 엄마 잘못 아니라고 매번 말을 하는데도 엄마는 미안한가 봐. 그때 그 상황을 겪게 한 것 자체가 미안하신 거지. 엄마가 막을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닌데 뭐. 처음에는 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 어딘가에서 잘 살고 계시겠지. 나에게는 가족이라곤 이제 당신이랑 엄마뿐이야. 아마 형은 내 바로 옆으로 지나가도 알아차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그러겠네. 당신 고등학교 때 아버지 찾아간 적이 있다고 했었나? 그럼 그때 형도 얼굴 보고 온 거야? 그때 어머님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려고 갔다며. 당신도 진짜 용기 많이 냈겠다. 나는 그러기까진 못했을 것 같아. 엄마가 그때는 엄청 아프셔가지고 당장 일도 못 가실 지경이었어. 나는 엄마가 그때 돌아가실까 너무 무서웠고 친척도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간 거지. 다행히 집도 그대로라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도 싸늘한 그 눈빛이 잊히지 않더라. 결국 도와주시진 않으셨고 다행히 엄마도 몸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때 다짐했지. 다시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시무와 남편은 옛 얘기를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었지만 가끔 듣던 얘기는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남편이 대학을 가고 난 후에 시모가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지금처럼 많이 풀리게 된 거였는데 그전까지는 정말 하루 한 끼 먹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시부에게 찾아갔으나 퇴짜를 맞았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절대 연락을 하지 않았고 10여 년이 지났으니 서로 뭐라고 사는지 알 길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형, 아주버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오랜만에 시모와 만나 밥을 먹던 날이었는데 뜬금없이 찾아왔던 거죠. 상철아, 엄마, 나 상훈이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연락도 없어서 죄송해요. 아버지 때문에 한 번도 연락 못 드렸어요. 며칠 전에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연락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화보다는 이렇게 찾아오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다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나 형이랑 가족처럼 지낼 생각 없어. 우리가 안 본 지도 거의 20년이야. 아버지한테 찾아갔을 때도 형은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고 바로 앞에다 두고 뭐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 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야 우리가 보여? 그냥 지금처럼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내.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말고. 상철아, 네 마음이 어떤 건지는 알겠지만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 돈 노리고 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어쨌든 그땐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아버지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이제 나한테 남은 가족은 너랑 엄마뿐이야. 다른 건 바라는 거 없어. 단지 너랑 엄마랑 가족처럼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거랑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평생을 남남처럼 살아놓고선 이제 와서 무슨 가족이야. 어떻게 여길 알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함부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갑작스러운 방문에 저도 놀랐지만 시모와 남편은 더 당황스러워 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바로 찾아오는 바람에 더욱 놀랐죠. 그 후로도 아주버님은 매주마다 시댁으로 찾아왔고 몇 달을 그렇게 찾아오니 시모와 남편은 한번 밥을 같이 먹게 되었죠. 이혼을 하고 난 후에는 서로 생활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불우한 성장 환경이었더라고요. 주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을 거라 생각하겠지. 근데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늘 장남이라는 부담을 갖고 자랐어. 아빠는 하나라도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 때까지 날 재우지 않으셨고, 난 항상 아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어. 결국 아빠 바람대로 크진 못했지만 그래서 더 힘들고 괴로웠지. 그때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다. 다 지난 일인데 뭐. 그래도 이렇게 서로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안 그래도 네 소식 간간히 듣고는 있었어. 네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 듣긴 했고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겠구나. 그래도 너 하나는 꼭 데려가야 한다면서 고집 부렸을 땐 나보다 훨씬 더 잘 돌보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섣부르게 결정한 건가 싶기도 하네.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금전적으로는 부족하지 않게 살았죠 뭐. 아, 들어보니까 어머님도 가게 운영하신다면서요? 10년 전부터 운영하던 가게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안 그래도 그때 못 도와드린 거 내내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렇게 잘 지내시는 걸 보니 저도 그나마 마음이 놓이네요. 늘 항상 어머니께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저만 데리고 왔다는 죄책감에 그러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형이나 나나 엄마 모두 원하던 일이 아니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 생각해보니 형도 힘들었겠다. 원해서 그랬던 것도 아닌데 나는 늘 아버지랑 형을 같이 미워했던 것 같아. 나도 그런 게 정말 미안해. 부자였던 시부와 살았던 아주버님도 나름의 고충이 컸었고 가족들은 모두 그 말을 믿었어요. 아주버님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이혼한 지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시모는 두 아들과 잘 지내게 된 거였어요. 아주버님은 시모에게 특히나 살뜰하게 잘했고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도를 넘는 행동들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혹시 엄마한테 화장품 세트 보냈어요? 아, 이런 거 보낼 거면 나랑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재수씨는 어떻게 같은 여자면서 이런 거 좀 꼼꼼하게를 못 챙겨요? 사람마다 쓰는 화장품이 다른데 어떻게 이런 걸 보내요? 아유, 엄마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나한테라도 물어봐야지. 하여튼 재수씨는 좀 우리 엄마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닌가? 네? 아주버님, 그거 어머님이 지금까지 쭉 쓰던 거라서 그거 보내드린 건데? 어머님이 그거 안 쓰신대요? 저번에도 제가 사다 드렸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마침 다 쓰신 것 같아서 맞춰서 보내드린 거예요. 어머님이 화장품을 바꾸셨나요? 제가 한번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볼게요. 바뀐 줄은 몰랐는데 제가 물어보고 보낼 걸 그랬나 봐요. 아니, 엄마가 지금 그런 싸구려를 쓸 때입니까? 아유, 재수씨가 사준 거라서 쓴 거였구나. 어쩐지 우리 엄마 수준에 맞지 않는 화장품이라 나는 깜짝 놀랐네. 재수씨, 좀 엄마 제대로 챙겨요.
며느리는 원래 시부모 잘 모셔야 하는 게 도리인 거 알죠? 재수 씨는 모실 시아버지가 없으니까 시어머니한테라도 2배로 잘해야죠. 보면 엄마한테 자주 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네. 그리고 왜 자꾸 엄마 집에서 밥을 해 먹어요? 밖에서 모실 생각은 안 한 거예요? 아, 그건 어머님이 밖에서 식사하시는 건 불편하시다고. 가족끼리 좀 편하게 밥 먹자고 해서 집에서 먹는 건데. 밖에서 저희도 먹으면 좋죠.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아주버님이 어머님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 저희랑 아주버님 돌아가면서 식사 자리 준비하는 건 어떠세요? 매번 어머님께서 식사 준비해 주셔서 저도 마음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요, 재수 씨? 원래 이런 건 며느리가 알아서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엄마는 어떤 거든 다 괜찮다, 좋다고 하는데 내가 준비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 같고 재수 씨가 한번 준비해 봐요. 되도록이면 고급스럽게 잘 맞춰서 준비해야 하는 거 알죠? 아주버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견하고 저에게 도리를 강요했어요. 시모도 저에게 뭐라 하지 않은 일을 오히려 아주버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기도 했죠. 남편이나 시모가 같이 있을 때에는 크게 티가 날 정도로 절 경계하진 않으셨지만 남편이나 시모가 없으면 아주버님은 저에게 냉정하게 대하셨어요. 전에 알던 아주버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족들 앞에서는 세상 좋은 아주버님이셨죠. 재수 씨, 입맛이 많이 없어요? 여기 재수 씨가 좋아한다고 해서 해산물 요리 나오는 곳으로 준비한 건데 많이 먹어요. 그동안 우리 엄마 혼자서 며느리라고 신경 쓰느라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는 저도 있고 저도 결혼하게 되면 며느리가 들어올 텐데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좋은 큰 며느리 데리고 올게요. 엄마도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딱 엄마 보필할 수 있는 며느리감 데리고 올 테니까. 아이고, 무슨 날 보필해. 나는 충분히 혼자서도 잘할 수 있고 네가 결혼한다면 네 행복이 우선이지. 무슨 가족들을 다 신경 쓰니? 네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상철이 와이프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현명한 아이야. 어떤 사람들이든지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나는 상철이 와이프 닮은 친구랑 결혼해도 참 좋을 것 같구나. 아유, 그럼 엄마 말이 맞지. 나는 그냥 조금이나마 엄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지. 나도 재수 씨가 얼마나 똑똑하고 좋은 사람인지 알지. 엄마한테 하는 것만 봐도 나는 딱 알 수 있어. 그렇지만 엄마, 내가 재수 씨보다 더 싹싹하고 잘하는 며느리감 데리고 올 테니까 딱 기다려봐. 따로 있을 때는 저에게 혹시 시모 재산을 노리냐, 어쩌냐 하면서 헛소리만 하던 아주버님은 다른 가족들과 같이 만날 때면 제 칭찬을 하곤 했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을 무렵 아주버님은 갑자기 형님을 데리고 왔죠. 결혼을 하겠다면서 데리고 온 형님은 자연스럽게 저에게 말을 놓으셨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던 와중에 한번 형님이 절 밖에서 보자고 부르셔서 갔던 적이 있었어요. 동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라고 했어. 우리 지금 결혼 준비하는 거 알지? 보통 들어보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시댁에서 어느 정도 지원 받는다고 하던데 동서네 집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어머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으신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동서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그런 건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저희 이번에 결혼할 때도 저희끼리 모은 돈으로 시작했고 제가 자취하면서 쓰던 물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든 비용도 없었거든요.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스몰 웨딩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셨던데 왜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동서 뭘 모르는구나. 요즘 스몰 웨딩은 진짜 스몰 웨딩이 아니야. 그리고 어머님 정도 재력가면 좀 지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한 건데. 그럼 시댁에서 뭐 받은 건 없는 거야? 아니면 예물이라도 받았을 거 아니야. 나는 이런 거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중에 알게 되면 서로 피곤하고 서운하기도 할 테니까 말이야. 형님, 저희는 예단, 예물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저랑 남편이 서로 돈 모은 거랑 대출받아서 살게 된 집이고 어머님한테 어떤 도움을 받고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에이, 동서, 거짓말하지 말고. 난 나중에 동서 거짓말한 거 알면 가만 안 둘 거야. 왜 자꾸 숨기려고 해?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동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형님 동서 사이에도 분쟁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래. 뭐 받은 거 정말 없어? 그래도 어머님이라면 뭐라도 하나 해주셨을 것 같은데. 동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 절 불렀었던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형님은 뜬금없는 말만 물어볼 뿐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무언가 껄끄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난 후 시모와 자주 만났는데 만나면서 형님과 아주버님은 항상 자신들을 향한 시모의 애틋한 마음을 언급하곤 했었죠. 어머님, 너무 기분 좋으시죠? 그렇게 보고 싶으시던 큰아들, 이렇게 평생 편하게 보실 생각하시니까 기쁘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둘째 아들도 있다지만 사실 무엇보다 첫정은 뗄 수 없잖아요. 남편이 정말 어머님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했었어요. 어머님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큰아들 보고 싶은 마음 꾹 참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이야 서운한 마음이 컸지. 내가 듣기에는 아들이 내가 아닌 아빠와 살겠다고 했으니까. 상철이야 어린아이였어도 상훈이는 그래도 10살은 넘은 나이였으니 훨씬 본인 생각을 말할 수 있었던 나이였잖니.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다시는 첫째를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어. 여러 번 찾아가도 매번 거절을 당했었는데 그게 다 애들 아빠 때문이라니. 그러니까요, 어머님. 남편이랑 연애할 때도 항상 어머님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어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비로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바로 연락드린 거잖아요. 어머님도 전보다 훨씬 더 뿌듯하시고 기쁘시죠? 그래.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든 조치했겠지만 이미 지난 상황을 어떻게 하겠니? 나는 첫째고 둘째고 모두가 똑같아. 둘 다 내가 소중히 아끼는 아들들이고 이렇게 가정까지 이뤘으니 서로 각자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지. 이렇게 내 집으로 모여 같이 밥을 먹는 것도 나는 사실 니들이 많이 배려를 해준 거라고 생각한단다. 항상 고마워. 어머님, 저희가 더 감사하죠. 늘 항상 저희 남편이 어머님 많이 생각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머님의 큰아들은 저희 남편이잖아요. 저희도 어머님이랑 더 잘 지낼 수 있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동서도 잘하겠지만 제가 노력하는 것도 알아주세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마치 저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형님과 아주버님의 태도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부터는 아주버님 형님께서
계속 시모와 합가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어요. 시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은 매번 만날 때마다 합가를 언급하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어머님 나이가 건강을 안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언제 어떤 일로 쓰러지거나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가족이 곁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 노후는 저희랑 같이 보내요. 솔직히 저희가 큰 자식들인데 동서보다 더 챙겨야죠.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혼자가 더 편해. 그리고 아직 난 젊고 건강해. 문제가 있어도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하고. 큰 자식이라고 해서 나 때문에 부담 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 너무 염려 말거라. 만약에 내가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할지 내가 다 생각을 해놓았으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엄마, 그래도 큰아들이 엄마 챙기지 누가 엄마를 챙겨요? 합가에서 같이 살다 보면 엄마도 편할걸? 아들 얼굴 매일 볼 수 있고. 솔직히 엄마 가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도 이제는 좀 버겁고 힘들잖아요. 이렇게 된 거 아들들한테 다 맡기고 너 편하게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합가하면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다 알 수 있는 거고. 형, 혹시 엄마 가게 운영 대신 하겠다고 말하는 거 아니지? 형, 아직 엄마 젊어. 벌써부터 일 놓을 나이는 아니라고. 형이 어떤 마음인진 알겠는데 아직 엄마는 열심히 일하시고 싶어 하시고 누구라도 합가는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요, 엄마? 나는 엄마랑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말했던 건데. 역시 상철이 너는 생각이 짧네. 엄마가 진짜 일하는 거 좋아해서 그러시겠어? 며느리도 있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지. 엄마, 우리는 와이프가 엄마랑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부담 없이 우리랑 지내도 괜찮아. 20년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던 아들이라고 보기에는 어색할 정도로 아주버님은 시모를 살뜰히 챙겼답니다. 그렇지만 살뜰하게 챙기면서 항상 저희가 하는 행동과 비교를 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시모에게 그럴까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형님이 갑자기 저보고 만나자며 연락을 해 오셨죠. 동서, 혹시 어머님 우리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아니, 내가 보기에는 어머님이 너무 동서를 믿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이야. 동서나 나나 직장 다니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꾸만 어머님께서 동서 고생 많다고 말을 하시니까 뭔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야. 동서 혹시 뒤에서 어머님 따로 챙겨? 뭐 선물이라도 하고 그러는 거야? 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저한테도 형님 일하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어머님이 형님한테는 제 얘기를 꺼내시고 저한테는 형님 얘기를 꺼내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머님은 형제를 차별하고 그러실 분 아니세요. 혹시 아버님처럼 어머님이 저희만 챙길까봐 걱정돼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절대 안 그러실 분이세요. 아주버님이나 저희 남편이나 똑같은 자식이죠, 뭐. 아니, 뭐. 그게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 안 해? 아니, 우리 남편이 뭐. 오랫동안 연락도 없이 따로 떨어져 지냈다곤 하지만 솔직히 어른들은 항상 첫째가 먼저잖아. 근데 어머님은 그러시지 않으신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뭔가 도와주실 것 같은데 동서나 서방님 눈치 보고 안 도와주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집안 장남은 장남인데 뭐 동서가 따로 뭐 하는 건 아니고. 형님이나 아주버님은 당연히 저나 남편이 뒤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희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항상 모두를 똑같이 생각하셨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형님과 아주버님의 태도는 더더 심해졌어요. 제가 일을 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당분간 휴직계를 낸 적이 있었죠. 그때 시모가 너무나 걱정스러운 마음을 형님에게 털어놓았는데 그걸 듣고선 형님은 저에게 가장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형님, 저 몸 아프다고 해서 연락 주신 거예요? 아,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몇 달 좀 무리해서 이래서 그런지 병원에서도 좀 쉬어야 할 것 같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좀 쉬려고요. 뭐, 얼마나 안 좋은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동서,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진짜 아픈 거 맞기는 한 거지? 아니, 나는 어머님이 하도 동서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죽을 정도로 아픈가 했더니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님한테 점수 따려고 자꾸 몸 아프고 어쩌고 그러는 거야? 동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거짓말 하는 건 아니지. 네? 아, 지금 무슨 소리를...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몸이 정말 안 좋으니까 일을 쉬는 건데. 형님, 어머님은 형님도 똑같이 걱정하세요. 형님 저번에 몸 안 좋으셔가지고 어머님한테 연락하셨다면서요. 그때 어머님이 걱정 많이 하셔서 저랑 통화하셨는데 그때는 형님 걱정을 엄청 하셨어요. 근데 무슨 안 아픈데 아픈 척 말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좀 이상하잖아. 전에 봤을 때는 멀쩡히 보였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하니까 말이야. 동서 생각보다 좀 예민한가 보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면 되지. 왜 더 수상하게 화를 내고 그래? 암튼 알았어. 동서 아픈 거 맞는 것 같네. 저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지 형님은 앞뒤 없이 저에게 연기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죠. 왜 그런 얘기를 했던 건지는 그 후 찾아온 설 명절에 알게 되었어요. 설 명절 다 같이 모인 자리, 어머님은 만두를 빚기 위해 재료를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과 아주버님께서 급하게 시모와 갈 곳이 있다면서 시간을 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시모는 영문을 모른 채 같이 나가게 되었죠. 아주버님이 시모를 모시고 나간 사이 형님은 얼굴빛이 싹 바뀌면서 저에게 냉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만두는 다녀오셔서 만드실 거예요? 오래 걸리실 일이면 제가 냉장고에라도 담아둘게요. 좀 이따가 남편도 온다고 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세요? 오시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재료 다시 준비하고 있을까요? 참, 왜 착한 척이야? 됐고, 우리 오기 전에 만두 900개 빚어놔 동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어머님이랑 밖에서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놀고 먹는 네가 해. 내가 지금 만두까지 앉아서 빚어야 되겠어? 형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만두 900개를 어떻게 저 혼자 빚어요? 왜 이러신진 모르겠는데 그냥 집에 오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래도 어머님 매 같이 만두 만들어서 드시는 거 좋아하셨는데 갑자기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래, 네 잘났다. 어떻게 한마디를 안 줘?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어머님 점수 따니까 좋아? 왜? 직장까지 쉬게 되니까 돈이 급한가? 이제야 슬슬 본색을 드러내네. 그렇게 잘 보이고 싶으면 놀고 먹는 네가 해. 형님은 저를 발로 밀었고 전 당황해 뒷걸음치다 넘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때 시모가 형님한테
제 명찰을 던지시면서 소리를 치셨어요. 고작 법률 사무실에서 차나 따르는 년이 검사한테 나불대? 본색? 니들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겠지? 그 피가 어디 갈까 싶었더니만 역시나 하나도 편한 게 없구나. 부창부수라고? 남편이 그 모양 그 꼴이니 아내까지 이 모양이니? 어따 대고 무시야? 당장 사과 못해?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니, 동서가 자꾸 착한 척하면서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어머님, 그건 모르셨죠? 어머님 재산 동서네가 다 받으려고 술 쓰는 거예요. 저희 오고 나서 동서며 서방님이며 전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원래 저희 없었으면 어머님 재산 다 자기들 건데 저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눠야 하니 이제 와서 잘하는 척 하는 거라고요. 연기? 연기는 니들이 대상감이지. 애초에 나한테 찾아올 때부터 이상했어. 그렇게 부자였을 때는 날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애가 갑자기 이제야 날 찾아와? 그것부터가 이상했지. 됐고, 나는 이제 아들 한 명뿐이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거라. 사실 알고 보니 형님과 아주버님은 연애를 10년 넘게 한 거였어요. 원래 시부가 정말 잘 살았지만 아주버님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부터 점점 망하기 시작해 돌아가실 때에는 재산을 한 푼도 못 남겨주셨던 거죠. 반면에 시모는 어릴 적에는 고생을 꽤나 했지만 나중에는 가게로 성공하게 되면서 알부자가 되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서는 형님과 아주버님은 집이라도 한 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찾아왔던 거였고, 둘이 결혼할 때는 물론이고 생활할 때도 시모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자 저와 남편이 중간에서 커트하는 거라는 결론까지 내리게 된 거였죠. 어처구니 없게도 저희는 정말 시모에게 받은 게 없었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은 저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분명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 생각이 이 사단을 일으키게 된 거였답니다. 거기다가 시부는 그렇게 믿던 큰 아들에게 사업체 운영을 맡겼었는데 사실은 시부의 사업이 망하게 된 이유도 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의 가소비 때문이었죠. 자신들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시모를 갑자기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뒤늦게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어요. 동서, 내가 미안해. 우리 남편 한번 살려보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 들었지? 남편 빚 엄청 많은 거. 사실 결혼하기 전에 알고는 있었는데 어머님이 아시면 잘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을 했어. 그런데 절대 안 도와주시니까 이참에 그냥 다 오픈해서 도와달라고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 어쨌든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 저한테 사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만든 거 당신이랑 당신 남편이지.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상처를 주시고서는 결국에는 또 상처를 주시네요. 남편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이러다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동서가 가서 잘 말하면 어머님이랑 서방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당신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 돈 받으려고 연기하고 다른 사람 무시했는데 그거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네들은 길거리가 딱이야. 더 이상 우리 가족들한테 상처 주지 마. 다시 한번 연락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당장 우리 인생에서 꺼져! 결국 아주버님과 형님은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더라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달라졌을까 생각도 들지만 그 사람들은 100번 같은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말할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가끔씩 형님과 아주버님의 연락이 오긴 했지만 우리 모두 받아주진 않고 있어요. 단순히 시모의 재력 때문에 다시 찾아왔다고 생각하니 저보다는 시모의 상처가 더 크실 거라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상처받은 마음, 저희와 함께 얼른 치유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명절에는 어머님과 남편과 도란도란 오랜만에 행복하게 만두 빚으며 지내보려고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특이한 일을 겪어서 여기에 한번 사연을 소개해 볼까 해요. 유학 시절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한국에 가서 구체적으로 결혼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웠어요. 서로 한국에서 취업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정말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공부를 끝내고 귀국을 한 날 공항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보았고 예비 시어머니는 절 위아래로 훑어보시곤 인사도 안 받으셨습니다. 나름 어디 가서 못 배웠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 오히려 반듯하게 잘 자랐다고 주위에서 많이들 말씀해 주셔서 그런지 저에게 이런 경우가 생겨버린 게 화가 났어요. 엄마, 제가 말씀드린 유정이에요. 저랑 결혼하기로 했고,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시켜 드릴게요. 일단 얼굴 먼저 보세요. 무슨 결혼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얼른 들어가자. 고생 많이 했어, 우리 아들. 엄마가 차 대기시켰으니 얼른 가자. 넌 저렇게 수준 낮은 애랑 만나니? 네가 말한 애 얼굴 좀 보려고 왔더니만 무슨 수준하고는 에휴, 딱 봐도 못 사는 애 티난다. 남자친구에게 다 들리게끔 제 얘기를 하고 눈길도 안 주며 휙 돌아서서 가는 예비 시모를 한참이나 뚫어지게 보았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본인도 당황스러웠나 싶어 이해하려고 생각했지만 강렬했던 첫인상은 계속해서 절 괴롭혔고 급기야 남자친구와 다투기도 하였어요.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본인 엄마는 좋은 분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정말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예비 시댁과의 마찰이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땐 좀 당황해서 그래. 내가 여자친구랑 귀국하니까 얼마나 당황하셨겠어. 전화로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우신가 봐. 아무래도 하나뿐인 아들이니 조금 섭섭하신 감도 있겠지. 언제까지 품 안에 자식이라고. 하나뿐인 아들이라 섭섭하신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안 드신 거 아니야? 걱정되네. 그럴 리는 없어. 내가 엄마 잘 설득할 거고, 난 너 같은 여자 절대 놓치기 싫거든.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근데 나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이라 황당해. 뭐 어디 가서 엄청 내세울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취급은 좀 그렇잖아. 외로운 유학 시절 남자친구는 저에게 큰 힘이 돼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전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전공을 살려 광고 디자인 회사에 취직을 하였고 남자친구는 가고 싶은 회사에 면접만 본 상태였어요. 당연히 꽃길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게 되었고 뒷자리가 남자친구와 똑같았는데 딱 봐도 남자친구 어머니더라고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는구나 싶은 게 긴장을 많이 하게 되었고 어떻게 반응을 하지 싶었습니다. 아가씨, 얘긴 많이 들었는데 내가 우리 철주 모르게 아가씨 한번 만나고 싶거든? 어떤 아가씨인지 파악 좀 하고 말이야.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6시에 일이 끝나니까 어머님 편하신 쪽으로 갈게요. 시간이랑 날짜, 장소 정해 주시겠어요?
어머니라니?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머니라고 하는 건 좀 부담스럽네. 그럼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고 문자 보내줄게. 다짜고짜 반말에 어머니라고 하지 말라는 예비 시모가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원래 성격 같아선 결혼을 엎어야 정상이지만 그땐 뭐에 홀렸는지 어떻게 해서든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 자신이 절대 남자친구한테 뒤처진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감에 차있던 시기였죠. 그렇게 예비 시모와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 살다 이렇게 무례한 사람은 처음이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이지 예비 시모의 첫인상은 최악임에 다름없었어요. 철주가 여자 보기를 돌같이 아는 앤데 내가 어떤 여잔지 한번 보고 싶었어. 결혼이라니. 근데 엄마가 장사하신다던데. 무슨 장사 하시는 거야? 뭐 음식점 같은 거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어떤 집안인 줄 잘 알지? 사실 마음에 드는 우리 레지던트 선생님이 있거든. 철주 짝으로 딱 좋겠다 싶어서 귀국하는 즉시 만남을 주선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황당해서야 원. 네, 아쉬우시겠네요. 저희 엄마는 홍어집 하세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맛집으로 소문도 많이 났고 장사도 꽤 잘 된답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장사하시고 절 이렇게 공부시켜 주신 거죠. 혹시 좋아하시면 제가 좀 보내드릴게요. 뭐? 홍어? 그 냄새나는 생선 말하는 거지? 어머, 완전 쇼킹이네. 홍어집 딸이라니? 난 무슨 오마카세집 딸인 줄. 세상에나 그런 집 여자애를. 아휴, 더 볼 것도 없어요. 난 일단 먼저 일어날 테니까 천천히 먹고 일어나든지. 아, 계산은 반반 하지. 내가 굳이 남한테 밥을 사주는 것도 웃기니까. 어차피 이제 볼 일 없을 테니까 더치페이라고 합시다. 그럼 일어날게요. 제가 뭐라고 떠들 새도 없이 예비 시모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뭐라고 반박할 겨를이 없어 어이가 없었고 딱 본인이 먹은 것만 계산을 하고 간 예비 시모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답니다. 저 역시 저희 집을 그렇게 폄하하는 직과는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 길로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했어요. 하지만 예상하셨듯 남자친구는 절 놔주지 않았고 제주도 좋게 본인 어머니를 설득했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셋이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아가씨는 남자 구워 삼는 재주가 있나 봐. 참나. 내가 우리 철주가 하도 졸라서 허락하는 거야. 그래도 국내에서 알아주는 회사 다니고 연봉도 뭐 그만하면 괜찮고 가방줄도 기니까 이 정도면 철주랑 좀 어울리겠다 싶어서. 근데 집안은 솔직히 상대도 안 되는 거 알지? 내가 어디 나가서 말하기 진짜 창피한데 뭐 어쩌겠어. 한 가지는 양보해야 되는 거지. 엄마, 말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우리는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유정아, 미안해. 엄마가 섭섭하셔서 그래. 어머님, 뭐 결혼 허락하셨다니 어머님이라고 부를게요. 저 역시 굳이 어머님이 싫다고 하는 이 결혼 진행시키고 싶지 않습니다만 철주 씨가 그렇게 제가 좋다고 헤어지질 못하겠다네요. 결혼은 당사자끼리 하는 거니 저 역시 마음에 안 드는 어머님보다 철주 씨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희 집안 모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의사는 아니지만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신 저희 어머니이기도 하고 저한테 제일 소중한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막말로 철주 씨는 아직 취준생이잖아요. 어머, 말하는 것 좀 봐.
너 어쩌다가 이런 여자애한테 코가 깨인 거야? 이래도 엄마가 네 결혼을 허락해야 돼? 본인이 학벌이 좋고 회사가 좋기로써니 어디 의사 집안에 도전장을 내밀어? 나는 의사 가문 딸이었어도 고민해볼 판국이구만. 유정아, 미안해. 유정이가 원래 이러지 않은 앤데 엄마가 자꾸 집안을 들먹거리니까 그렇죠. 제발 말 조심 좀 해주세요. 내 말이 틀렸니? 아빠도 안 계시고 홍어집이 웬 말이야 정말. 생각만 해도 비이상하지만 내가 참는 줄 알아. 홍어집 하는 게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어머님 말씀하시는 게 꼭 그런 취급을 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많이 언짢네요. 예비시모는 제가 말하는 것을 기가 막혀 하셨지만 전 파투가 나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러나 예상외로 예비시모는 노여워만 하실 뿐 결혼 준비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못 깨어진 단추가 순탄할 리 없었고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잡음이 계속되었어요. 예비시모는 제가 뭘 하든 다 간섭하시며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막말을 하였거든요. 내세울 게 딱 하나 의사 집안인 거 말고는 없는 예비시모는 뭐만 하면 의사 집안을 들먹이면서 제 길을 꺾으려 했답니다. 세상에나, 지금 웨딩홀을 여기서 한다는 거니?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 이런 허접한 데를 고른 거야? 엄마, 왜 그래요? 단독홀이고 예쁘구만.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가진 돈에서 최선이고 엄청 마음에 드는걸요? 너 얘를 만나더니 아주 안목이 내려갔구나. 못해도 호텔 결혼식으로 해야지. 지금 웨딩홀이라니. 남사스러워 정말. 그럼 어머님이 좀 보태주실까요? 저희가 가진 예산에선 이게 전부였는데 어머님이 보태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호텔 예식 원하신다는데 굳이 웨딩홀 고집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보태주시면 원하는 대로 세팅해 놓겠습니다. 대바라져가지고 내가 왜 이딴 결혼을 너희가 알아서 하기로 하지 않았니?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결혼이야. 어머님, 저 어머님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어요. 근데 자꾸 이러시면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이제 가족이 되는 건데. 그래, 엄마. 그만 좀 해요. 어차피 결혼하기로 한 거 유정이 좋게 봐주시면 좋잖아. 우리가 의사 집안인 거 말고는 솔직히 내가 유정이한테 내세울 게 뭐가 있어. 같은 유학파지만 유정이는 좋은 학교 나와서 취업도 바로 됐는데 난 아직 취준생이고. 기죽지 마. 네가 어디 가서 빠진다고. 넌 자고로 뒷배경이 의사 부모를 둔 아주 대단한 집안의 자제라고. 누가 보면 철수 씨가 의사인 줄 알겠네요, 어머님. 자기 의사 됐으면 나 절대 못 만났겠다. 어머님이 어마어마하시네. 늘 대바라지게 맞받아치곤 했지만 전 예비시모와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비시모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늘 본인의 집안을 내세우며 절 구박하곤 했답니다. 그렇다고 저희 결혼에 돈을 많이 보태주시거나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말만 얹으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던 거예요. 더욱 마음 아팠던 건 저희 엄마는 예비 남편을 정말 마음에 들어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막말한 것은 모른 채로 그저 행복하게 결혼 준비가 진행되어 가는 줄 알았던 엄마였거든요. 우리 유정이가 외동으로 커서 정말 좋은 짝을 만났으면 했는데 절주같이 다정한 남자를 만나서 너무 좋아. 절주도 좋은 회사에 들어갈 거고 하니까 기죽지 마. 항상 나한테 미안해하는 거 보면 엄마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얼른 자리 잡아서 어머님이랑 유정이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지금은 물론 취준생이지만 결혼해서 자리 잡으면
어머님 모시고 효도여행도 많이 다닐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유정이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유정이가 아빠도 없이 나한텐 아주 보물 같은 딸이었지. 자네를 믿으니까 내가 우리 유정이 시집 보내는 거야. 알죠. 어머님도 아들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유정이는 제가 든든하게 잘 보살필 거니까 어머님은 마음 푹 놓으셔요. 아직 직업이 없던 남자친구였지만 엄마는 남자친구의 가능성을 높이 산다며 정말 좋아했어요. 다른 시댁에서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았지만 저희 엄마는 그것도 모른 채 남자친구를 높이 평가해 주셨거든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와 사소한 트러블로 마찰이 생겨버렸고 늘 다정하고 자상했던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 갑자기 잘난 척을 하며 저를 무시하는 본성을 드러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피는 못 속이겠구나 싶은 마음이 덜컥 들어버렸고 그 길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조금 고려해 봐야겠다 싶었어요. 엄마가 모피는 꼭 하래잖아. 그냥 해주면 안 돼? 가뜩이나 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그냥 좀 맞춰줘라. 우리 둘이 돈으로 결혼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모피를 해드려. 나도 이제 막 취업했고 엄마가 내 뒷바라지 해준 거 다 갚지도 못하고 시집 가는 건데 나한테 큰 돈이잖아. 1,000만 원짜리 모피를 해오라는 게 말이 돼? 당신은 내 사정 알면서 그래? 이래서 집안을 보나 보다. 아니 너 유학 보낼 정도면 니네 엄마도 좀 버시는 거 아니야? 지역에서 유명한 홍업집이라며. 그 돈 벌어도 난 못해가. 어떻게 엄마한테 1,000만 원짜리 모피를 해달라고 하냐고. 내 힘으로 할 거니까 그리 알아. 아우 진짜 수준 안 맞네. 막말로 네가 나 같은 배경 가진 남자랑 결혼할 수 있어? 너 하나 잘났지. 네 집안 뭐 볼 게 있냐고. 엄마가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창피하다고 했을 때도 나는 널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얼마나 설득했는데 그거 하나 못 맞춰주다니. 지금 그 말 후회 안 하지? 그런 말 다 했네. 볼 거 없는 집안이랑 왜 엮이려고 그래? 어디 잘난 집안 자주 만나서 잘 살아봐 그럼. 남자친구의 말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저는 그 길로 돌아서 버렸고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본인의 뺨을 철썩철썩 치며 자책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사실 내가 알던 남자친구가 맞나 싶으면서도 불쌍하고 또 화나고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 바로 사달을 내야 맞는 거지만 이렇게 본인을 스스로 쳐가며 자책하는 남자친구를 보자 마음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었죠.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거 알지? 철주 씨 천성이 드러난 거야. 이제껏 우리 집안을 볼품없는 집안이라고 생각했겠지. 내가 잘못이야. 진짜 미쳤나 봐. 하도 엄마한테 세뇌를 당해서 나도 모르게 나온 거야. 내가 설마 그렇게 생각했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는데 그랬다니 나야말로 더 충격이었지. 이 김에 끝내는 게 맞겠어. 아니, 절대 다신 그런 말 입에 꺼내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나 너한테 그동안 엄청 잘했잖아. 그리고 장모님한테도 얼마나 잘했는지 알잖아. 제발 단 한 번의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너만 바라보고 너한테 잘할게. 본인이 한 말을 어떻게 잊으라는 거야? 솔직히 어머님이랑 다를 게 없잖아. 당신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실망했어. 다신 너 실망시키는 일 없을 거야. 그날 내가 얼마나 자책했는 줄 알아? 진짜 미안해. 평생 네 돌쇠가 될게. 그동안 참 잘했던 남자친구였기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마음을 먹었고 결국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와 같이 백화점에서 나오는데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고 남자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절 다른 데로 유인시키더라고요. 그 남자는 저희를 보고 씩 웃으면서 돌아섰고요. 제가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남자친구는 변명을 했어요. 정신 이상한 남자야. 우리 엄마한테 정신과 진료받았던 사람인데 내가 아들인 걸 어떻게 알고 자꾸 나한테 접근하는 거야. 어머, 그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제정신도 아니라며. 이렇게 따라다닐 정도면 신고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냥 신경 쓰지 마. 내가 앞으로 네 앞에 못 나타나게 따끔하게 주의를 줄게. 그래도 이건 주의로 끝날 게 아닌데. 당신 계속해서 신경 쓰이는 일이잖아. 그리고 저 남자 어딘가 섬뜩해서 그래. 남자친구의 말이 참 거슬리고 복잡했지만 한사코 절대 문제되지 않을 거라며 절 안심시켰고 요즘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이 되었고 저희 엄마는 드디어 사돈을 뵙는 거냐면서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조금은 저에게 미안함을 표했어요. 처음으로 엄마의 마음을 들으니 미안해지면서 뭔가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 집안 그렇게 의리의리하다면서 나 하나 홀랑 나가면 너 기죽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넌 정말 멋진 애인데. 날 이렇게 키워준 게 엄마잖아. 그리고 그 집 그렇게 대단한 집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그냥 내 옆에만 꼭 있어. 아유, 대단한 집이 아니긴. 솔직히 그런 집이면 대단한 거야.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주니 우리 딸 참 멋있네. 엄마, 난 엄마가 제일 중요하고 오늘 혹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무 크게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마. 정말 난 괜찮으니까. 얘가 왜 이렇게 의미심장한 소리를 하고 그래?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갑자기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걱정되잖아. 전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상견례장을 향했고 상견례장에 도착하자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드디어 처음 얼굴을 뵌 남자친구 아버님을 보게 되었어요. 인상이 참 좋으시고 서글서글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엄마를 조롱하였고 우연의 일치로 엄마가 입은 무수탕과 똑같은 무수탕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아유, 코를 찌르네. 역시 홍어집 한다더니 냄새는 못 속이네요. 어마어마한 게, 아유, 머리 아파. 아유, 얘, 타이레놀 좀 줘라. 어머, 그런가요? 옷에는 안 뱄을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평생 이 장사만 하다 보니 냄새가 몸에 뱄나 봐요. 어머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거 어머님 편견이시고 같은 사람으로서 그런 발언 좀 아닌 것 같네요. 내가 틀린 말 했니? 그리고 지금 그 무수탕 입은 거 뭐예요? 이게 얼마짜린데? 아휴, 홍어나 파는 주제에 딱 봐도 짝퉁이네. 의사인 예비 시모가 상견례 날 입고 온 무스탕이 홍어집 하는 엄마와 똑같자 저렇게 막말하는 예비 시모였고 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겨둔 비장의 카드를 들이밀며 이 상견례장을 초토화시켰답니다. 아주 속 시원한 행동이었어요. 사실 이 비장의 카드를 꺼낼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기 때문에 망설였던 건 사실이었지만 막상 꺼내고 나니 잘했다 싶었어요. 그 집 아들 껍데기가 짝퉁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그렇게 둘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을까? 이걸 왜 네가 가지고 있니? 그리고 너 이거 다 어떻게 알았어?
지금 우리 뒤 캐고 다닌 거냐? 감히 니까지 깨? 내가 다 설명할게. 말하려고 했어, 당연히. 결혼 전에 무조건 밝히려고 했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제가 비장의 카드라고 쓱 들이민 서류에 두 모자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내게 울부짖었고 그 모습이 참 통쾌했어요. 그래놓고 본인들이 잘났다고 저러는 꼴이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엄마 또한 놀란 모습을 보이며 당황했죠. 그 서류 봉투에는 남자친구의 진짜 아버지와 찍은 사진, 그리고 진짜 아버지 밑에 딸랑 남자친구밖에 없는 등본이었어요. 당신 의사인 건 알겠는데 여기 이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빠라고? 의사 집안이라더니 아빠는 범죄자 아니고? 그리고 당신이랑 진짜 사는 아저씨는 당신 뒤에 이렇게 장성한 아들이 있는 줄 모르잖아요? 이걸 다 속이고 의사 집안 아들이라고 설치다니. 솔직히 난 그럼에도 결혼하려고 했어. 철주 씨는 날 너무 좋아해줬고 내가 고마운 것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 보니 도저히 가만 못 두겠네요. 저 이대로 가만 안 있을 거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아니, 유정아,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엄마한테 혼외자가 있는 거 절대 그 아저씨가 알면 안 돼. 제발 봐주라. 그리고 그 남자는 정신병자라고 했잖아. 내 말을 들어야지. 왜 모르는 사람 말을 듣고 그래? 엄마도 변명 좀 해보세요, 제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내 뒤 캐고 다닌 게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 줄 알아? 홍어집 딸 주제에 뭐라는 거야? 뭐? 홍어집 딸 주제? 당신이 뭔데 내 딸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내 딸 때문에 참았는데 못 참겠네, 더 이상은. 저희 엄마는 예비 시모가 저에게 소리친 모습을 보자 식탁에 있던 파절이를 예비 시모 머리에 들이부었습니다. 그 모습에 예비 시모는 경악을 했고 저희 엄마는 질세라 양파며 전이며 모든 것을 얼굴에 냅다 집어 던지기 시작했죠. 보아하니 지금 내 딸이 속임을 당한 것 같은데 그래놓고 내 딸한테 고성을 질러? 감히 내 귀한 딸한테? 네가 뭔데? 이 여자가 무식하게 홍어 팔던 무식을 어디서 나한테 떨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러는 거야? 아우, 냄새나. 엄마, 잘했어. 이 여자는 음식물을 받을 게 아니라 더 큰 걸 받았어야 하는데 아직도 뭘 잘못할 줄 모르고 있네. 사실은 이러했어요. 그때 백화점 앞에서 저희를 보고 씩 웃고 가던 아저씨는 남자친구의 친아버지였고 무려 정가 3범인 사기꾼이었어요. 풋풋한 의대생이었던 예비시모가 철없던 나이에 만났던 남자였고 그로 인해 남자친구를 낳은 거죠. 그리고 예비시모의 집안에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남자친구는 그 아저씨의 호적에만 올라있던 겁니다. 의사 면허를 따고 이제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예비시모는 같은 의사였던 친구와 결혼을 해버렸고 그렇게 가정을 꾸렸던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낳은 아들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예비 남편이 초등학교 다니던 해에 찾았다고 했어요. 물론 본인의 남편 모르게 말이죠. 그때부터 예비 남편의 아버지가 틈만 나면 나타나서 예비 시모에게 돈을 뜯어냈고 그럼에도 본인의 아들을 끔찍이 사랑한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도 의사 부부의 아들로 둔갑시켜 저에게 그렇게 갑질을 해왔던 겁니다. 정말 있어선 안 될 일이었죠. 남자친구 또한 그런 사실을 숨기고 본인의 집 배경이 의사 집안이라면서 아버지 자랑을 해댔었던 거예요. 너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의사면 뭐 의사 집안의 아들 맞잖아. 근데 네가 뭘 터뜨리겠다는 거니? 그렇게 당당하셔서
남편 대행 아르바이트까지 쓰면서 의사 아버지가 있다고 하셨나요? 철주 씨 친아버지 정가자라면서요. 차마 그 친아버진 못 데려오겠고 지금 남편이라고 진짜 같이 살고 있는 의사 남편에겐 더 말 못하겠어서 돈을 쓰고 사람을 써요? 뭐? 정가자? 아우, 세상에. 그래놓고 지금 저한테 홍어 냄새 난다, 뭐 한다 하신 건가요?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요? 철주 네가 말해봐. 지금 우리 유정이가 말한 게 다 사실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행동을 해? 장모님,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유정아, 일단 진정하고 얘기해야 할 얘기들이 많지만 진정부터 하는 게 좋을 거야. 처음에 그 아저씨가 나보고 당신 키워낸 값 달래더라? 혼수 비용이라고 생각하라면서 그때까지 당신이 정말 불쌍했어. 어떻게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까? 어머니를 대놓고 어머니라 부르지도 못하면서. 근데 당신 어머니가 한 말이 잊히지 않는 거야. 본인 과거 생각 못하고 우리 집안 업신여기고 그래도 오늘만 잘 넘기면 다 덮으려고 했어. 그만큼 당신이 소중했으니까. 근데 끝까지 우리 집안 업신여기는 당신 어머니 보고 깨달았지. 더 이상 못 참겠다. 본인 주제를 알려드려야겠구나 한 거야. 아이고, 두야. 무슨 이런 일이. 아줌마, 여기 냉수 한 잔만 가져다 줘요. 이런 여자는 냉수 한 사발을 맞아야 정신 차리지. 어머머, 아유, 이 여자가 미쳤나? 아, 왜 이렇게 우악스러워? 철주야, 엄마 좀 살려줘라. 내가 아주 이런 여자랑 말을 못하겠네. 전 그리고 기가 막혀 하는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와버렸고 당장 예비 시모의 진짜 남편인 의사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워낙 본인의 남편을 병원 이름까지 대면서 누구라고 말하고 다녔던 예비 시모였기에 금방 찾을 수 있었고 전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폭로해 버렸답니다. 의사 아저씨는 제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동안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지 제 얘기를 듣고 예비 시모에 대해 낱낱이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 말이 모두 맞아떨어지자 예비 시모에게 이혼 소송을 걸게 되었답니다. 그 둘 사이에는 다행히도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자식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철저히 예비 시모에게 위자료 소송까지 거는 의사 아저씨였고 본인을 몇십 년 기만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예비 시모는 울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처음으로 그 비는 모습을 보자 웃음이 나오면서 이 여자의 끝이 이런 결말이었구나 싶은 것이 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다 말하려고 했어. 근데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 정말 미안해. 그래도 우리 산 세월이 있잖아. 애도 못 낳는 데서 그런 줄 알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살아온 정이 있으니 내 자식도 포기했건만 지는 뒤로 지혜를 낳아서 챙기고 있었어. 소름 돋고 가증스러운 것.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내 지인들 동원해서 너 망하게 할 거니 지켜보라고. 저도 저지만 평생을 예비 시모에게 속아서 살아온 의사 아저씨가 불쌍했고 진짜 예비 시모의 악행에 소름이 돋았어요.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니? 우리 철주가 불쌍하지도 않아? 저런 남자 밑에서 자라서 내가 얼마나 가여웠는데. 근데 왜 저한텐 그러셨어요? 본인 아들 귀하고 소중하면 남의 딸 귀한 줄도 아셨어야죠. 당신이 저희 엄마 무시하고 절 업신여기지만 않았어도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랑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호적상 남편인 의사 아저씨랑 이혼하시고 철주 씨랑 새 출발하세요. 그게 원래 맞는 거고 순리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쳐놓으니까 속이 시원하냐? 엄마, 너 때문에 이혼당하고 난리 날 판이야. 왜 날 탓해? 지금 나보고 죄의식 가지라는 거야, 뭐야? 본인이 했던 행동들을 되돌아봐. 업신여긴 건 당신 엄마니까. 니네 엄마 소중하면 우리 엄마도 소중해. 우리 엄만 당해도 되고 너네 엄만 당하면 안 되니? 이게 무슨 개떡 같은 논리야? 제 말에 입술을 파르르 떨며 눈물을 떨구는 예비 시모였고 결국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줘야 했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은 저에게 사죄를 하러 엄마 가게까지 와서 눈물을 흘렸지만 사실 예전에 저희 집을 한번 무시했던 전적이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파혼의 수순을 밟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예식이 많이 남아있던 터라 위약금 없이 모든 것이 취소 진행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전 이 파혼의 사유가 전적으로 남자친구의 집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해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답니다. 제가 소송을 걸자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는 남자친구도 태도를 돌변했어요. 너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뭐가 달라? 겨우 홍어 파는 주제에 진짜 깝죽거릴래? 우리 엄마 인생 파탄 내놓고 네가 감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놓고 위자료? 두고 봐라. 내가 위자료 한 푼을 주나? 너네 홍어집 문 닫게 할 줄 알아. 그래, 네 눈물은 악어의 눈물쇼였지. 그 핏줄 어디 가겠니? 정과자 핏줄에 막말 엄마 핏줄. 딱 네 수준이 거기까지야. 우리 같은 유업파 출신 애들한테 너 소문 잘못 날 줄 알아. 내가 아주 네 인간관계 다 끊어버리려니까 기대해도 좋아. 네 말 믿고 내 인간관계가 파탄날 정도의 사이였다면 애초에 끊겨도 좋아. 어디 마음대로 해봐. 안 무서우니까. 그리고 그렇게 모든 걸 속이고 네 뒷바라지한 네 엄마 생각해서라도 취직이나 좀 하자. 들인 돈이 얼마인데 그러고 사니? 그리고 정말 긴 소송 끝에 남자친구는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나서야 속이 시원했어요. 이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안도의 해방감과 행복함이 밀려왔죠. 그리고 엄마한테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럽다고 얘기해 주었답니다. 엄마 역시 많이 슬퍼하셨지만 그럼에도 제 앞날을 멋지게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같이 유학을 했던 친구들에게 듣기론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전 남자친구가 만나는 여자마다 의사 집안이라며 아직까지 몰락한 본인을 돌아보지 못하고 갑질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이 때 의사계에서 혼외자도 있고 평생 한 남자를 속여서 살았다는 것이 소문이나 동문회도 가지 못한다고 했지만 저처럼 연관 없는 사람들에겐 아직까지 의사라며 떵떵거린다고 했어요. 그리곤 저보고 잘 벗어났다고 많이들 위로 아닌 위로를 해 주었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전 지금 4년차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멋진 사람을 만나 다음 주에 결혼식을 올린답니다. 사실 전 남자친구 때문에 남자를 믿기가 쉽지 않았지만 진짜 예비 남편은 저에게 전적으로 믿음을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이시야말로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죠. 결혼식을 앞두고 이리저리 싱숭생숭하여 글을 써보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를 위해 살겠다는 각오 한마디 남기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날 되시길 소망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요. 주변에는 너무 창피해 제 얘기를 꺼낼 수 없고 이렇게나마 속 시원하게 제 얘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어요. 전 사실 얼마 전까지 유부녀였답니다. 허탈하게도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무한 마음이 들었네요. 제 전남편은 주변에서도 다 알 정도로 사랑꾼이었어요. 연애 3년 동안 어찌나 살뜰하게 자랐는지 주변에서 복받았다면서 말할 정도였죠. 제가 어쩌다 지나치며 했던 얘기들도 잊지 않고 챙겼던 게 바로 전남편이었어요. 어머, 여보, 이게 뭐야? 아침에 일어났더니 식탁에 미니 케이크가 있던데 이거 당신이 사온 거야? 일어났을 때 나 좀 깨우지 그랬어. 어제 늦게 끝나고 이것까지 챙겨오느라고 고생했겠네. 여기 내가 엄청 좋아하는 곳이잖아. 어떻게 케이크까지 다 사왔어? 여기 사려고 하면 낮에 갔다 와야 하는데 어떻게 사고 온 거야? 진짜 감동이야. 에이 뭘. 저번에 당신이 여기 케이크 오랜만에 먹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게 생각이 나서 점심시간에 잠깐 갔다 왔어. 점심에 가도 사람 진짜 많더라. 하마터면 당신 먹고 싶다던 케이크는 없을 뻔했다니까. 다음에는 우리 연찬에서 같이 갔다 오자. 이번에 가보니까 빵 종류도 더 많아졌더라고. 우리 연애할 땐 거기 진짜 많이 갔었는데, 그렇지? 아침에 당신 괜히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서 안 깨웠어. 피곤할 텐데 이렇게까지 다 세팅해놓고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 케이크 조금이라도 먹고 가지 그랬어. 아침에 그럼 아무것도 안 먹고 갔던 거야? 배고팠겠네. 그럼 어제 점심에는 밥을 못 먹었어? 어쩐지 점심에 전화하니까 어디 급하게 가고 있는 것 같더라니.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 정말 고마워. 너무 잘 먹었어. 나는 당신이 좋으면 다 좋지 뭐. 당신이 행복했으면 됐어. 어제 밥도 잘 먹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음에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당신은 점심에 어디 갔다 오기 부담스럽잖아. 나야 밖에 갔다 오는 거 크게 힘들지 않으니까 내가 대신 갔다 오면 되지. 난 당신이 좋다면 언제든지 좋아. 사소한 것 하나하나 잘 챙기는 남편은 저보다 더 섬세했어요. 데이트를 할 때도 알아서 맛집이며 데이트 장소까지 다 알아보고 왔었고, 제가 조금이라도 흥미 있어 하는 곳이 있으면 꼭 그곳을 가곤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항상 깊은 사랑을 느끼곤 했고, 저 역시도 남편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출근 시간이 이른 남편을 위해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려주기도 하고, 쉬는 날 지인들이랑 같이 만나는 걸 좋아하는 남편을 한 번도 반대해 본 적 없었답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 저희는 늘 행복하게 잘 지낼 거라 생각을 했었죠. 한 가지 힘들었던 점이라면 바로 시댁이었어요. 시댁은 신혼집에서 먼 거리에 있었는데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명절에도 제대로 찾아뵙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만 가면 저는 거의 찬밥 신세에 시모는 남편 챙기느라 바쁘셨죠.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이렇게 살이 쪽 빠졌어? 고생 많이 했구나. 엄마가 아들 좋아하는 고기 잔뜩 해놨으니까 가기 전에 배부르게 먹고 가면서 넉넉하게 가지고 가.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면 살이 너무 쪄서 고민이라는데 우리 아들은 어떻게 날이 갈수록 말라가니? 며느리니가 제대로 안 챙기는 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한국인은 밥심인데. 에이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잘 챙겨 먹고 있어. 그리고 나 지금 살 좀 뺀 거야. 결혼하더니 다들 살이 너무 많이 쪘다고 해서 요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있어서 그래. 그나저나 엄마는 며느리 살 쪽 빠진 건 안 보이나 봐. 우리 엄마도 시어머니다 이거지? 주변에서는 와이프 왜 이렇게 살 빠졌냐 걱정하던데 엄마는 반대로 말하고 있네. 여자는 좀 빠져도 돼. 안 그래도 쟨 좀 살을 빼야 될 것 같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보기 좋니? 살찌면 늘어져 보이고 미련해 보여서 안 돼.
여자는 늘씬하고 예뻐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남자는 살이 좀 통통하게 올라야 보기 좋아. 그래야 마음이 여유로워 보이고 듬직하고 그렇지 않니? 넌 네 남편이 빼짝 말랐으면 좋겠다는 거야? 저도 남편이 듬직하고 그러면 좋죠. 제가 어떻게 남편 살을 찌웠는데요. 주변에서 근데 너무 살쪘다고 뭐라고 했대요. 안 그래도 남편 살찌고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버겁다고 살 뺀 거예요, 어머님. 지금도 많이 빠진 건 아니고 건강한 정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잘 먹어야 할 거 아니니? 내가 장가를 보내놨는데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어쨌거나 살 더 이상 빼지 말고 찌기나 해. 우리 아들은 살이 없는 것보다 그래도 통통하게 살찐 게 더 보기 좋으니까. 엄마가 애쓰게 살찌워 놓은 걸 이렇게 다 빼버리면 어쩌니? 사실 남편은 어릴 적부터 체중이 적었던 편이었어요. 입도 짧을 뿐만 아니라 잘 먹지 않아서 말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엄청 노력해서 살을 찌워 놓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시모가 찌워 놓은 거라고 하니 처음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냥 아들이 아까워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시댁에 갈 때마다 항상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시모는 저를 며느리라기보다는 거의 남편 시중드는 하인 정도로 취급을 했죠. 예, 아까 보니까 아들 속옷이 낡았더라. 내가 몇 개 사서 보내줄 테니까 손빨래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싹 다 버리렴. 아들 자는 이불은 2주에 한 번 세탁은 하고 있는 거 맞지? 피부가 워낙 예민해야 말이지. 잘못 관리하면 피부에 뭐 금방 나니까 조심해야 해. 그리고 신발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다녀?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바로 신발부터 닦아야지 저게 뭐니? 어머님, 저도 퇴근하면 정신이 없어서요. 제가 더 늦게 퇴근할 때도 많아가지고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네요. 남편한테 잘 말해서 신발 깨끗하게 닦고 다니라고 할게요. 속옷은 어머님 안 보내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남편 보고 알아서 사라고 할게요. 속옷 하나 사는 것까지 아들이 직접 해야 하는 거니? 네가 알아서 척척 챙겨줘야 할 거 아니니? 서랍장을 열었을 때 깔끔하게 딱 정리된 속옷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제가 너한테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 배려심이 좋아서 너한테 일일이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까 반찬을 몇 개 안 하는 것 같던데 아침상은 잘 차려주고 있니? 네. 아침에는 밥 꼭 먹고 가고 있어요. 남편이 편식이 좀 심하잖아요. 요즘은 거의 채소랑 섞어서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채소 반찬 올리면 손도 안 대고 밥이랑 국만 먹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먹어보려고 하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어머님. 걔가 왜 채소 반찬을 싫어해? 집에서도 잘 먹는데 네가 잘 못 만드니까 안 먹었던 거지. 아침에 김치 제외하고도 적어도 5개는 반찬 내야 하는 거 알지? 그 정도는 돼야 밥 먹을 맛이 나지.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 일과를 잘할 수 있는 거야. 너도 늦잠 자지 말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차리고 그래라. 여자는 부지런하고 깔끔해야 되는 거야. 시모는 매번 남편을 어떻게 챙겨야 하고 집안일은 어떻게 해야 하며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에게 연설하느라 바쁘셨어요. 그동안 남편은 그 옆에서 말리지도 않은 채 누워 TV만 보고 있었죠. 집에 돌아올 때면 대놓고 불편하다고 말은 하지 않아도 시모가 했던 말들이 기분이 좋지 않음을 티내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모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닐 거라며 절 달래곤 했죠.
엄마가 당신한테 바라는 게 많아서 그래. 애초에 바라는 게 없는 사람한테는 이것저것 말을 못 하잖아. 당신이 잘하니까 엄마도 잘하는 애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쳐 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하시는 거지.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는 건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 말은 틱틱해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셔. 얼마나 따뜻하고 정이 많으신 분이신데. 이것 봐. 당신이랑 나 먹으라고 음식도 잔뜩 싸주셨잖아. 진짜 싫으셨으면 이런 거 싸주셨겠어? 그래도 이건 내가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당신 먹으라고 주신 거 같은데? 보면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 잔뜩 해주셨잖아. 나는 떡 좋아하지도 않는데 당신 떡 좋아하니까 쌀로 뽑아서 주시고, 고기 좋아하는 당신 먹으라고 고기 주시고, 아까 그리고 나보고 내일보다 남편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셨어. 자기야, 엄마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그래.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지. 막상 우리도 그 시대였으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걸? 그렇다고 내가 우리 엄마가 한 말처럼 당신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엄마가 하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어차피 자주 뵙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긴 하는데 아까 어머님도 그러셨잖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왔으면 좋겠다고. 당신도 시간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서 난 벌써부터 걱정이야. 지금도 이렇게 가끔씩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상처받고 나는 서운해하고 있잖아.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우리 바빠서 여기 한 달에 한 번 절대 못 내려와. 그냥 엄마 안심하라고 말하는 거야. 아빠랑 엄마랑 사이 별로 안 좋으시잖아. 그러니 바라볼 게 나밖에 없으셔서 그래. 그냥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줘. 내가 자기한테 더 잘할게. 알았지? 남편은 저에게도 참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했죠. 유독 저에게 잘해줬던 건 맞았지만 그렇다고 저에게만 잘해준 건 아니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사적으로 대한 내용을 제가 보고선 다투게 되었어요. 남편은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라 해명을 했었죠. 당신, 이거 뭐야? 당신 여직원이랑 이런 대화까지 해? 서로 연애 상담까지 해주는 관계였어? 여직원은 왜 당신한테 오빠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외롭다고? 이런 말을 상사한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보려고 봤던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런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당신 설마 여직원이랑 가까운 사이 그런 거 아니지? 에이, 무슨 소리야. 난 절대 그런 짓 안 해. 그리고 나랑 얘랑은 그냥 친한 사이일 뿐이야. 알지? 우리 같이 몇 년 동안 한 팀이었다가 찢어지게 된 거. 원래 다른 남직원도 같이 여기 채팅방에 있었는데 걔가 퇴직하면서 연락이 끊겨가지고 얘랑만 연락하고 있는 거야. 회사에서 솔직히 이렇게 의지할 사람이 어디 있어. 얘 나보다 한참 어려. 10살이나 어린데 그런 사이가 될 수가 없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직장 상사로 만났는데 오빠라고 한다고? 나는 10년을 같은 회사에 다녀도 회사 내에서 아무리 친해져도 오빠라고 하거나 나한테 누나라고 하는 사람 없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나한테 누가 누나라고 하거나 오빠라고 부르라고 해도 당신 아무렇지도 않겠네? 이거 진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야. 당신 너무 예민하다. 당신도 직장 내에서 친한 사람들 많잖아. 그 같은 회사 동료 중에서 당신한테 언니 언니 하면서 따르는 애도 있잖아. 그러면서 무슨 이런 거 가지고 그래? 왜? 우리가 성별이 달라서 그런 거야? 우린 그런 사이 아니야. 막말로 우리는 같이 사우나도 할 수 있다니까. 진짜 그런 사이면 연애 상담을 해줬겠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의심하지도 마. 남편은 여직원과의 관계가 단순히 직장 선후배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본래 팀에서 서로 흩어지게 된 사이라 다른 사람들보다 애틋함이 있을 뿐이라고 했죠. 수상한 점들이 있었지만 저 역시 직장에 다니고 바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신경을 쓸 수는 없었어요. 남편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 바쁜 와중에 외도를 저지를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저는 평일에는 야근도 하면서 바쁘게 보냈지만 주말에는 확실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직장 일에 얽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낼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여보, 이번 주말에 뭐해? 저번 주에 이번 주말 좀 한가할 것 같다고 캠핑 가자고 했었잖아. 그때 우리 같이 봤던 글램핑장 있지? 거기 예약하기 엄청 힘든데 이번에 딱 한 자리 비어 있더라고. 우리 거기 갔다 올까? 당신도 저번에 보고선 엄청 좋을 것 같다고 했었잖아. 같이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 주변에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 당신도 오랜만에 좀 쉬고 말이야. 이거 어쩌지? 나 이번 주말에 급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회사 업무랑 연결된 거라서 내가 빠질 수가 없는데 우리 그냥 다음에 가면 안 될까? 이번에 꼭 가야 하는 일이라서 너무 미안해. 내가 쉰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저녁에는 좀 한가할 것 같으니까 같이 저녁이라도 먹을까? 당신 저번에 가고 싶다던 그 레스토랑 내가 예약할게. 이번 주에도 바빠? 당신 회사 일은 당신 혼자 다 하는가 보다. 거기는 일하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회사 일을 당신 혼자 하는 것 같아? 저번 주도 바빠서 얼굴도 못 보고 지나가고 저저번 주도 당신 바빠서 밥 한 끼도 같이 못 먹었잖아. 요즘 출장도 너무 많아진 것 같고 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요즘 너무 바쁘네. 나도 왜 이렇게 일정이 바쁜지 모르겠어. 아무튼 좀 이따가 보면 괜찮아지겠지. 이번에 일이 좀 여러 개가 진행돼서 그런가 봐. 힘들게 일하고 나면 휴가나 뭐 이런 거 주지 않을까? 그거 보고선 열심히 해야지 뭐. 아무튼 내가 레스토랑 예약할 테니까 저녁은 꼭 같이 먹어. 이렇게 약속을 해도 결국 남편과는 식사 한번 하지 못한 채 주말을 보내는 날들이 많았어요. 저도 직장인이었기에 어느 정도 이해는 했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제 생각에 의심의 싹이 차츰 틔우게 된 이유가 있었죠. 바로 지인들 모임에서 한 지인이 저희 남편을 타 지역에서 봤다고 했어요. 근데 그날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간다며 저에게 말을 했었는데 막상 포착된 곳은 전혀 다른 지역이었어요. 수상하다 생각을 해 늦게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고는 바로 추궁을 했어요. 늦게까지 일한 남편한테 이렇게 불쾌하게 물어봐야 되겠어? 좀 쉬는 시간 주고서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 지역이라고 언제 말했는진 모르겠는데 거기 아니고 당신 지인이 봤다던 거기 출장 간다고 했어. 당신이 잘못 안 거야. 왜 당신이 잘못 알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건데? 무작정 내 잘못이야? 분명히 당신 거기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게 유명하고 좋은지 나랑 그때 대화한 거 아니었어? 그래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다른 지역이었다고 말하는 건데? 그것부터가 너무 수상해.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친구는 그때 당신이 다른 직원들이랑 있었는지는 모르겠대. 혼자서 뭘 잔뜩 사가지고 호텔로 들어가는 것만 봤다고 하니까. 아니 난 절대 다른 지역 말한 적이 없다니까 그러네.
당신이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서는 왜 그래? 그리고 같이 출장 간 직원이랑 같이 한 방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때 남직원만 간 게 아니라 여직원도 같이 갔는데 당연히 따로 다니지. 같이 다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아, 됐어. 더 얘기해봤자 나만 손해고 당신은 어차피 믿지도 않을 거잖아. 그만 말할래. 확실하게 해명을 해줘야지. 그때 당신 출장 가서 바쁘다고 저녁도 못 먹고 일한다면서 급하게 끊었잖아. 근데 딱 그 전화 끊었던 시간에 당신이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데 그래도 내가 이상하게 의심하는 거야? 아니면 당신이 나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그날 후로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어요. 저도 일상을 보내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은 흐릿해져 갔고 결국 남편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과 반차를 내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남편이 한 여직원과 밥을 먹고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근데 지인이 바로 저 여자라면서 그때 그 지역에서 같이 호텔에 들어갔던 여자가 있었는데 똑똑히 저 여자라며 알려주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는 남편과 사적 대화를 나누었던 그 여직원이었습니다. 전 화가 나 남편에게 당장 따져 물었는데 남편은 너무도 당당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 지인은 날 제대로 알기나 한데? 아니면 소연이를 알기나 한데? 우리 둘 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애먼 사람을 잡아?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으면 어쩌겠다는 건데? 진짜 내가 호텔에 들어간 거 맞아? 소연이랑 나랑 둘이서 호텔 들어간 거 당신이 봤어? 내가 본 건 아니지만 당신이랑 그 여직원 분명하다니까 그런 거지. 당신도 그때 인정했잖아. 호텔 들어갔다는 거. 근데 그때 혼자 갔다며? 지인이 집에 가보고서는 자기 차 블랙박스 확인해서 보내준다고 했어. 확실하다고 나한테 호언장담해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진짜 지독하다 정말. 날 이렇게 못 믿어가지고 왜 결혼했냐? 날 이렇게 못 믿을 거면서 왜 나랑 결혼했냐고. 이렇게 의심하고 생사람 잡을 거면 애초에 결혼을 하면 안 됐던 거 아니야? 고작 다른 사람 말 때문에 날 이렇게 이상한 취급을 해? 이상한 취급이 아니라 솔직히 그 여직원이랑 당신 이상했잖아. 그때 이후로도 대화 나눈 거 나 다 봤어. 당신이랑 그 여직원 하트 이모티콘 주고받고 그리고 그전 대화는 싹 삭제해 놓았더라. 그런데도 내가 의심을 못해?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삭제를 하는 거야. 당신이 몰래 보고 의심할까봐. 내가 떳떳하게 그냥 놔뒀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당신은 의심했잖아. 난 이런 상황 진짜 싫다니까. 당신이랑 이런 상황 만들기 싫어서 삭제하는 거라고. 당신이 괜히 보고선 오해할까봐. 나라고 이런 거 일일이 신경 쓰고 싶겠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진짜 유난이네 정말. 그렇게 남편과는 냉전을 겪게 되었죠. 시모는 남편과 다툰 걸 들었는지 그날로 매일같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하면 문자를 산더미처럼 보내놓기도 하셨는데 죄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무작정 제가 바짝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한다셨죠. 남자가 바깥 일을 좀 하다 보면 친해지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야. 너는 사회생활을 한다는 애가 그 정도 하나 이해를 못해주고 어쩌니? 아이고, 아들한테 내가 이걸 듣고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밖에서 상사 눈치 보느라 힘든 애가
집에 와서까지 마누라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어? 예. 남자가 솔직히 한번 밖으로 눈 돌렸다고 해가지고 가정을 버리겠니? 네가 그럴수록 남자는 겉으로 놔두는 거야. 어머님, 지금 남편 두둔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저도 들어보니까 남편 주변에서는 이미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그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 저만 이제야 안 거더라고요. 남편은 죽어도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주변에서는 다 맞다고 하고 예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요즘은 그러면 사람들한테 돌 맞아요. 무슨 그런 이유로 돌을 맞는다니? 남자는 다 그런 거야. 한 번씩 그러면서 배우는 거라고. 그리고 걔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니? 걔가 낮은 직급도 아니고 높은 직급인데 부하들 어르고 달래려고 하면 좀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지. 너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아들이 더 높은 자리에 가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어머님, 저 더 이상 못 참겠네요. 남편은 죽어도 아니라고 억울해하니 제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저희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좀 얘기를 해보세요. 예, 네가 지금 헤어지면 너만 손해야.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이혼은 여자 손해라고. 남자야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또 결혼할 수 있지만 여자한테는 이혼이 흠이잖니. 한 번 갔다 오면 다른 남자들이 널 거들떠 보기라도 하겠어? 달고 다른 여자한테 누가 좋다고 하겠니? 그러지 말고 꼭 참고 지내봐. 더 지내다 보면 아들도 다시 잘 얘기해보자고 나올 테니까. 시모는 저에게만 참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저는 더더욱 남편과 헤어져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절대로 자신은 외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억울해했고, 만일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의부중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전 증거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남편은 세심한 만큼이나 철저했어요. 어느 하나 증거도 남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가 출장지에서 집으로 오던 날 사건이 발생했어요. 폭설로 지방 출장이 취소된 새벽밤에 저는 남편 몰래 집으로 들어왔죠. 작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밖에서 소곤대는 소리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년놈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와이프 어차피 출장 가서 집에 없어. 오늘은 퇴근하고 바로 여기로 오면 돼. 어차피 우리 몇 달 뒤에는 같이 여기서 살 거잖아. 안 그래도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밖에 쳐나가지를 않아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자기야. 아침에 오느라 힘들진 않았어?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데 금방 챙겨서 나가려고 했거든. 아니야, 오빠. 내가 오면 되지. 그나저나 지금 깔끔하고 좋네. 여기 이사 오면 싹 리모델링은 해야 되겠다. 그렇지? 지금 사는 집 내놓긴 했는데 와이프는 언제 집 나가겠대? 그런 소리는 안 해? 바람인 거 알았으면 그냥 곱게 집이나 나가지. 왜 굳이 여기서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네. 오빠 아직 증거 잡힌 건 아니지? 이러다가 증거 잡아서 소송하는 건 아니야? 아니야. 걔 멍청해서 그런 거 못해. 그리고 보니까 우울증 걸려가지고 약 먹고 있더라고. 안 그래도 내가 걔 우부증 때문에 미쳐버리겠다고 요즘 문자도 엄청 보내놓고 있거든. 아마 그걸로 걸고 넘어져가지고 헤어지면 될 것 같아. 아휴, 결혼 한 번 잘못해가지고 내가 뭔 고생이냐. 이렇게 이쁜 자기를 두고선 한 집에 살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혼하려면 또 오래 걸리니 어떡해.
이거 오빠 와이프 몰래 음료에 타먹여. 왜 이혼해?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되는데. 와이프 우울증 약 먹는다고 했지? 내가 그래서 다 준비했지. 이거 모으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거 한 번이면 끝나니까 우리 조금만 참자. 두 사람은 몰래 음료에 무언가를 섞어두고 나갔어요. 어찌나 두 사람이 서로에게 정신이 팔렸는지 제 신발은 아예 보지도 못했더라고요. 나가는 소리에 거실로 나가보니 식탁 위에는 남편의 쪽지와 함께 음료수가 같이 있었죠. 쪽지에는 여보 당신이 날 의심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 그렇지만 출장 다녀오느라 고생했어. 이거 마시고 기운내. 우리 다시 잘 지내자.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전 그 쪽지를 보고선 기가 막혔습니다. 아마 그 안에 무언가를 타놓았던 거구나 싶었죠. 새벽에 잠을 제대로 못 잤던 전 증거를 잡았단 생각에 마음이 풀렸는지 잠이 몰려오더라고요. 결국 다시 잠에 들었고 깨게 된 건 오후가 다 되어서였어요. 개운하게 거실로 나가보니 시모가 식탁 앞으로 쓰러져 있었죠. 전 급하게 신고를 했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시모는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어요. 알고 보니 시모는 남편을 챙겨주려고 아침에 몰래 신혼집에 왔던 거였고 애정어린 남편의 쪽지를 보고서는 질투가 났는지 어쨌는지 그걸 홀라당 먹었던 거였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선 남편은 절 원망하더라고요. 당신 다 알면서 안 먹었지? 그거 우리 엄마 먹으라고 고스란히 거기다 둔 거지? 어떻게 당신 다 알고 있었으면서 다 알면서 그걸 거기다가 그대로 놓을 수가 있어? 이건 당신이 우리 엄마 저 지경으로 만든 거야. 알아? 우리 엄마 해한 건 당신이라고. 이제 어쩔 거야? 엄마 평생 깨어나지 못하고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데 어쩔 거냐고. 어느 정도로 뻔뻔하면 그딴 말을 그렇게 내뱉니? 다 알면서 안 먹었냐니? 다 알면서 그대로 놓았냐니? 내가 뭘 알고 있다는 건데? 내가 어머님을 왜 해야 한다는 건데? 내가 아니라 당신이 알고 있겠지. 당신이 날 해하려고 했으니까. 그 안에 도대체 뭘 탔어? 뭘 탔길래 네 엄마가 그걸 먹고 이 모양이 된 건데? 그건 나도 모르지. 네가 탄 거니까. 네가 우울증 겪어서 약 처방받고 그거 전부 다 그 안에 담은 거 아니야? 내가 쪽지 남긴 것처럼 위장해서 우리 엄마 골로 보내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네가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 집에서 그런 짓 할 사람 누가 있어? 나 당신 신고할 거야. 엄마 해하려고 했던 거 내가 다 신고할 거라고. 말이 안 통하네 정말. 야, 네 엄마 네가 식물인간 맞는 거야. 아니다. 너랑 그 상간녀 걔랑 둘이서 같이 불고 만든 거네. 금수 같은 것들. 니네가 한 짓 안 밝혀질 줄 알았냐?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지. 나 없는 사이 계략 짜느라 수고 많았네. 근데 어쩌냐? 그거 내가 다 알아버렸는데. 고맙게도 이렇게 증거까지 만들어주시니 어떻게 감사를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야. 전 남편과 상간녀를 신고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모았던 증거 자료들을 모두 제출했죠. 남편은 제가 한번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던 걸 보고선 제가 우울증 약을 꾸준히 먹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도 남편과의 문제 때문에 심한 우울증을 앓긴 했지만 약은 한 번만 처방을 받았고 더 이상 먹었던 적은 없었죠.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땐 더더욱 전 처방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지적을 했던 남편과 상간녀 처방전을 찾아보니 바로 상간녀가 우울증 약을 주기적으로 처방을 받았더라고요.
남아있던 음료 안에서 발견된 약물이랑 동일했죠. 그렇게 증거와 진술로 남편과 상간녀는 가실치사, 미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뒤늦게 남편은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사실 내가 여자에 미쳐가지고 눈이 돌았었나 봐. 내가 당신 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소연이 걔가 당신이 없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길래 내가 미쳐서 그랬던 거야. 절대로 내가 먼저 당신 해하려 한다고 그런 말 한 적 없어. 나 믿지? 당신한테 그런 짓 했던 건 나 정말 미안하지만 나까지 깜빵에 들어가면 우리 엄마 누가 봐줘. 당신이 좀 합의 좀 해줘. 내가 왜? 그렇게 내가 의심할 때는 억울하다며 발뺌하더니만. 왜? 지금도 억울하다고 발뺌이라도 해보지 그래. 나한테는 증거 다 있어도 절대 아니라면서 오히려 날 의붓중에 정신 이상자 취급했잖아. 그때처럼 지금도 그렇게 억울하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미쳤다면서 그렇게 해봐. 혹시 몰라? 당신 봐줄지도. 여보, 왜 그래? 그래, 내가 당신한테 너무했지? 이혼하고 내가 위자료까지 다 받을 수 있게 해줄게. 소연이 걔 나 찾아오지도 않고 있어. 나랑은 어차피 이혼할 거고 나 땡전 한 푼 없는 거 당신 알잖아. 차라리 내가 걔 상간녀로 고소해가지고 위자료 받을 수 있게 증언도 다 해줄 테니까 제발 나 좀 여기서 빼내줘. 당신이 처벌 불원서만 작성해서 보내주면 나 감형받아서 일찍 나갈 수 있어. 웃기시네. 아니 천년의 사랑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증언까지 해주겠대? 상간녀 증거는 이미 차고 넘쳐서 너 따위 증언은 이제 필요도 없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절대 그런 사이 아니라고 끝까지 잡았대. 차라리 그게 낫겠네. 용서를 구하려면 네 엄마한테나 해. 네가 저지른 일 때문에 병상에 누웠는데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라지 않겠니? 거기서 많이 기도하고 용서 빌렴. 상간녀는 어떻게든 처벌을 피하려고 모두 남편이 한 일이라고 증언했지만 제 증언으로 상간녀도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결국 남편의 하찮은 행동 때문에 시댁은 풍비박산이 났고 전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중하고 기중하던 아들 때문에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시모는 겨우 깨어났지만 아들이 한 행동 때문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셨다더라고요. 후유증으로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어서 이제는 사람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주변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해요. 남편은 죗값을 치르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 알만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지만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털어놓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저도 충격에서 겨우 헤어나왔는데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늘 자기 자신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